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걱정이 많은 아침입니다.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전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두 번째는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그래서 엄중한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종의 막가파식, 도대체 문재인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우려.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문재인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뭔가 정말 이제 앞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로 권력을 우파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어떤 이 막가파식 통치가 또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과격한 조치라든가 북한과의 어떤 이상한 협상이라든가 우파에 대한 아주 비이성적인 탄압.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국민의 염장을 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염장을 지른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며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과 간장을 뿌려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재인 조국은 문재인이 거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국민 염장 지르기, 그 면모들을 일단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이 섬뜩한 통찰이 생각이 납니다. 노무현이 과거 이 문재인에게 얘기했던 당신은 정치를 하지 마.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노무현은 자기가 나름대로 파악한 정치의 속성,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요소, 이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봤을 때 문재인이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단히 현실적이어야 되며 어떤 필요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내부적인 요인을 누를 수 있는 김장독의 무거운 어떤 이 차돌 돌멩이가 김치를 꽉 눌러서 뭔가 숙성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감성을 누를 수 있는 필요에 관한 인식을,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을 문재인이가 결정적으로 결의하고 있다. 노무현 스타일이 물론 저는 가혹한 비판자입니다만은 그래도 상고를 나와서 직접 돈을 벌여보려고 무역회사도 다니고 무역회사 때려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거친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런 젊은 시절도 보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일종의 잡초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얘기하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속성을 자기가 일부분은 습득했는지도 모릅니다. 노무현은 이중성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든가 NLL을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굴욕적인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김대중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2의 김대중 햇변론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철학에서 북한에 관해서는 그런 행동을 마구 보였지만 기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상인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이라크에 파병을 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이라든가, 또는 제주 해군 기지를 자신의 임기 내에 결정을 한 것이라든가,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안보 문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 아니라 필요이기 때문에 생존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안보의 필요성으로 자기 자신의 감성을 눌렀던 사례가 노무현에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그 어떤 그 필요의 감성 누르기라는 측면에서 문재인이 중요한 결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문재인더러 정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섬뜩한 통찰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조국의 잘못된 찰떡 9년 동맹. 정말이지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만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하순에 조국이 오연후와 같이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썼을 때 문재인에게는 이 책이 상당히 생명수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왜냐? 자신이 노무현에 이어서 좌파의 후계자, 집권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어떤 좌파적 사고로 그것을 집대성한 책이 진보 집권 플랜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생명수처럼 느꼈다. 그래서 조국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조국과의 인연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운명이란 책 북콘서트에 조국을 초청을 해서 조국을 앞에 놓고 법무장관이 앞으로 임기 5년 내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법무장관의 이 조국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벌써 그때 조국 법무장관을 생각했던 문재인. 이 9년의 잘못된 만남, 잘못된 찰떡 동맹이 국가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은 이것보다도 더한 것을 할 것이다. 제가 서두에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조국의 유사유전자.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 문재인뿐만 아니라 조국에게서도 느껴집니다. 유사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조국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는 상당히 어떤 문재인에게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면 뭔가 말은 자기 자신이 그럴듯하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아름답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어떤 목소리의 무게나 얼굴 표정이나 상당히 이상하게 구상유치한 것이 느껴진다. 운동권 신입생 1학년이 운동권 선배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톤? 어떤 초등학생이 예쁜 여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박또박 모범생인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태도, 뉘앙스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결격 사유 이것을 그대로 조국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말투부터가 달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이런 어떤 노회한 관료의 말투가 아니라 어떤 범생이의 어떤 무게가 없고 가벼우며 뭔가 여하튼 어떤 이 구상유치의 말투. 다섯 번째.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문재인이 조국을 위해서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악이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사고가 치달을 수 있는 어떤 폭주성, 비정상성, 탈선의 어떤 괴기성 이런 것을 조국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 보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신 것 같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 조국이 질책을 달게 받는다는 한국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 있던 위선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뭔가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물, 내용, 구상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런 미사여구나 가모니설 이런 걸로 포장을 해서 내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나는 뭐 예를 들자면 더 때려달라, 더 나를 질책해달라, 내가 이런 식으로 멋진 말을 쓰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로 나는 면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걸로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머릿속에 포장이 돼서 그 존재를 헛걸음으로 따라가는 것. 어찌 보자면 그 리플리 증후군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그 존재, 그 대상, 그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얘기한다면 정말이지 극한 데까지 가는 위선자일 수도 있고, 질책을 달게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그 벌과 질책에 상응하는 내가 무슨 액션을 해야 되는 것이 질책이요 벌 아닙니까? 어떤 이 문재인과 조국에서 발견되는 유사 유전자, 유체 이탈, 좀 더 나가면 리플리 증후군. 문재인과 조국의 이 리플리 증후군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제2, 제3의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날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감사합니다.